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극히 제 주관과 경험에 기반하여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회생활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평소에 그냥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천이라는 게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나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더 각인시킬 겸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의사소통 부분과 외적관리 부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부분에서 첫 번째는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인사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평소에 안녕하세요 말고도 음식점이나 일터에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등 이런 인사와 감사말을 습관적으로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되게 예의 있어 보이고 다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 첫인상이 더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즉 상대방의 호기심까지도 이런 행동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 소리내서 인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묵내라도 하는 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인사하고 감사를 좀 더 입에 붙여보는 것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말끝을 흐리지 않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혀가 되게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세고 불안정한 발음을 이어가려 하다 보니 자꾸 말끝도 흐리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끝을 많이 흘릴수록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의 신뢰가 떨어지고 되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개발자 모임에서 발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녹화해주신 영상을 확인해보니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계속 말끝을 흐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지만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져 보였고 되게 답답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가끔 소리내어서 문장 끝까지 읽어보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등 마무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진행을 하면서 계속 말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요. 항상 차분하게 말끝을 흐리지 말고 자신의 말을 완성시키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기입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에서 나온 부분인데 저도 원래는 사람 눈을 잘 못 보고 어깨나 아예 다른 곳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유독 눈을 잘 마주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과 한번 대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되게 눈을 잘 마주치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대화 중에 너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딜 보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되게 바보 같아 보이는구나 하고 느꼈죠. 그 이후부터는 눈을 마주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처음엔 역시 부담스럽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 인중이나 코끝을 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점점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요즘에는 눈을 잘 마주치는 편인데 얼마 전에 나간 미팅 이벤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 분께서 저에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눈도 잘 마주치시고 긴장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과는 반응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눈을 못 마주치신다면 눈 근처부터 천천히 시선을 옮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사람들과의 소통 자체가 더 흥미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외적 관리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투표에서 봤는데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냄새로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도 있어서 향수 사용량도 높고 첫인상에서 향이 되게 강하면은 인상에 남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 냄새 같은 경우에는 향수를 잘 모으신다면 올리브영에서 저렴한 향수 몇 개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거나 데오드란트로 채취를 관리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거 사용하시기 전에 당연히 잘 씻는 게 기본입니다. 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는 샤워를 하고 지냅니다. 잘 안 씻고 이런 걸 사용을 해보면은 오히려 향만 더 이상해지고 되게 그 땀 냄새와 섞여서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입냄새 같은 경우에는 관리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관리 방법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전부 실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양치가 기본이고요. 하루에 3번? 뭐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뒤 이 정도는 해주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치를 잘 챙겨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치실이랑 혀 클리너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충치가 자주 나는 되게 저주받은 치아라서 치실하고 혀 클리너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실 같은 경우에는 이 냄새가 결국 치아 사이에 오랫동안 음식물이 방치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이 치실 사용해서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치과를 가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 자체가 치석을 제거하면서 냄새를 없애는 데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빨 관리를 잘했다 해도 저처럼 저주받은 치아의 경우에는 충치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치과를 자주 가주시고, 결국 치과를 자주 가주시면은 미래의 돈도 아끼고 지금의 냄새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은 치과를 가고 뭐 양치를 열심히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에 괴롭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장 유산균 아니면 뭐 구강 유산균 이런 걸 드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산균 쪽으로 알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립밤 바르기입니다. 저는 원래 입술이 되게 좀 붉은 편이라서 잘 바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건조하고 갈라지는 현상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하루에 바르고 지내는데, 보습도 되면서 입술 자체의 발색도 더 강해지니까 사람들이 되게 활기 넘쳐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기본적인 니베아 사용을 하고 있고, 예전에 발색 립밤으로는 오브제 립밤을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술이 갈라지는 것 자체가 되게 피가 나고 찝찝하거든요. 근데 립밤 바르면 확실히 그런 게 없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오브제 아니고 뭐 바세린이나 니베아는 그냥 편의점에 파니까 쉽게 그걸로 입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코털 관리입니다. 이게 코털 관리를 생각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원래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옛날에 친구랑 뭘 먹으러 갔지? 마라탕 먹으러 갔었나? 어쨌든 뭐 음식점을 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너 코털 보인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화장실을 살짝 갔더니 진짜 코털이 약간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친구한테 미안했습니다. 이거 밥맛 떨어지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코털 가위를 사서 잘라서 쓰고 있고, 아니면은 쿠팡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빗인데 그걸 넣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은 그 안에 길게 자라있는 코털들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됩니다. 아마 이렇게 가위나 트리머로 하시는 게 좀 찝힐 것 같아서 무서우신 분들은 그렇게 빗을 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털 말고도 다른 털 하나 더 있는데 뭐 눈썹입니다. 미간에 눈썹이 너무 자라서 눈썹이 꼭 일자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 좀 깔끔한 이미지를 반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주시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미용실에서 머리 한번 자르실 때 그때 한번 눈썹 정리 해달라고 하시면은 아마 해주실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사람을 만나고 이제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첫인상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들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을 다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